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적 한양 장안 뒷골목 술청마다 떠돌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걸친 양반가의 마님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었다가 한남머슴의 손에 구원받아 웃음꽃을 피웠다는 이야기지요. 세상 어디에나 기막힌 사연은 있는 법. 그 속에 담긴 인간 세상의 슬픔과 기쁨, 그리고 뜨거운 정이 담긴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양 북촌 깊숙한 곳, 가장 번화한 고을에 위세 등등한 이판서의 저택이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담장은 인간의 시선을 차단할 만큼 단단했지요. 그 높고 화려한 담장 안에서 서화연 마님은 매일 아침 창호지 문을 열고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한날이 밝았구나. 화연 마님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에 맺힌 수심은 봄날 안개처럼 쉬이 거치지 않았지요. 15 어린 나이에 이판서의 아내로 시집 온 지 어언 10년.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부족함 없어 보였으나 마음속은 메마른 우물과 같았습니다. 남편 이판서는 바깥 일에 바쁘다며 거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 집안을 돌보는 이는 화연 마님뿐이었지요. 마님, 아침 진지 드시겠습니까? 방문 밖에서 조심스레 들려오는 몸종 금비의 목소리에 화연 마님은 깊은 생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들어오너라, 금비야. 금비는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나무쟁반에 정갈하게 차린 아침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화연 마님은 밥 한 술 뜨지 못한 채 다시 한숨을 내쉬었지요. 어제 밤에도 나리께서는 들어오지 않으셨소? 금비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마님. 나리께서는 어제도 옥향아씨 처소에서 주무셨습니다. 화연 마님의 눈가에 스치는 그림자를 금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판서가 새로 들인 애첩 옥향은 한 달 전 들어온 이래 이판서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지요. 아니, 사랑이라기보다는 욕망이라 하는 편이 더 맞을 것입니다. 옥향은 18의 꽃다운 나이에 기생 출신으로 그 빼어난 미모와 교묘한 말솜씨로 이판서의 마음을 홀린 지 오래였으니까요. 마님, 진지라도 들지 않으시면 몸이 상하십니다. 금비의 걱정 어린 말에 화연 마님은 억지로 밥 한 술을 떠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밥알들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없었지요. 화연 마님의 마음은 이미 밥상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었으니까요. 저택의 후원에서는 한 사내가 묵묵히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판서 댁의 머슴 무영이었지요. 무영은 26의 나이로 넓은 어깨와 단단한 팔뚝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그는 말이 적고 과묵했지만 일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해냈지요. 화연 마님이 이판서 댁에 왔을 때부터 이미 머슴으로 일하고 있었던 무영은 10년이 넘도록 한결같이 자신의 일을 해왔습니다. 무영, 이리 물 좀 길어다 주게. 뒤뜰에서 일하던 다른 하인이 외치자 무영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물동이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길이 안채 쪽으로 향했을 때 마침 화연 마님이 뜰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지요. 무영의 심장이 잠시 멈추는 듯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걸어오는 화연 마님의 모습은 그림처럼 아름다웠으니까요. 마님께서 또 수심에 찬 얼굴이시구나. 무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랜 세월 그는 멀리서 화연 마님을 지켜보았고 그녀의 미소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아왔지요. 화연 마님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만 해도 그녀의 얼굴에는 꽃 같은 웃음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웃음은 점점 시들어갔고 이제는 거의 볼 수 없게 되었지요. 무영은 자신의 마음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신분의 차이란 하늘과 땅 같은 것. 머슴이 양반가의 마님을 연모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서는 안 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이란 것은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영은 그저 멀리서 화연 마님의 행복을 빌며
자신의 일에 충실할 뿐이었지요. 한편 이판서 대개 사랑채 뒤편 별당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애첩 옥향은 화려한 비단 이불 위에 누워 하품을 하며 느릿느릿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이고, 해가 벌써 중천에 떴네. 양자야, 내 얼굴분 좀 발라주겠니? 옥향의 몸종 양자는 재빨리 화장 도구를 가져와 주인의 얼굴에 정성껏 분을 발랐습니다. 옥향은 거울을 들여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이 얼굴로 나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당연하지. 저 서화연 마님은 나이가 들어 이제 꽃이 지셨으니 옥향의 눈에 교활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정실 부인인 화연의 존재가 눈엣 가시 같았지요. 비록 이판서의 총애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집안의 실권은 여전히 화연 마님에게 있었으니까요. 옥향은 그 자리를 탐냈습니다. 안주인의 위치, 그리고 그에 따르는 모든 권력과 재물을 말입니다. 양자야, 나 좋은 생각이 났어. 옥향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달콤한 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독이 섞인 웃음이었지요. 무슨 생각이신데요, 아씨? 서화연 마님을 이 집에서 내쫓을 방법 말이야. 양자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옥향은 이미 자신의 계략을 구체화하고 있었지요. 나리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그게 무엇입니까? 아씨, 바로 명예지. 양반으로서의 체면과 명예. 만약 화연마님이 그 명예를 더럽힌다면 어떻게 될까? 옥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화연을 몰아낼 계략을 짜고 있었지요. 양자는 주인의 신부가 두려웠지만 감히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옥향은 평소 자신에게 고분고분하던 집사 도삼을 불러들였습니다. 도삼은 이판서 댁에서 오래 일한 집사였지만 욕심이 많고 이익을 좇는 자였지요. 도삼이 내가 부탁할 일이 있소. 말씀하시지요, 옥향아 씨. 서화연 마님의 방에 이것을 몰래 숨겨두고 싶은데 도울 수 있겠소? 옥향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도삼에게 건넸습니다. 도삼이 보자기를 펼치자 그 안에는 남자의 것이 분명한 푸른빛 놀이개와 편지 한 장이 있었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묻지 말고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시오. 잘 해내면 후하게 갚을 테니. 옥향은 눈짓으로 비단 주머니를 건넸고 그 안에는 적지 않은 양의 은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삼의 눈이 번쩍 빛났지요. 그는 망설임 없이 보자기를 품에 넣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씨. 제가 알아서 잘 해내겠습니다. 도삼은 그날 밤 화연마님이 뜰을 거닐러 나간 사이에 그녀의 방에 몰래 들어가 놀이개와 편지를 침구 밑에 숨겼습니다. 그것은 마치 화연마님이 누군가와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배치되었지요. 한편 무영은 마당에서 일을 하다가 도삼이 화연마님의 방에 몰래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직감이 위험을 감지했지요. 무영은 조용히 방 가까이 다가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고 도삼이 무언가를 침구 밑에 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자가 무슨 짓을 꾸미는 걸까? 무영은 의구심을 품었지만 지금 당장 나서서 무언가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지요. 이튿날 아침, 옥향은 이판서의 처소로 찾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날이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옥향아? 이판서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옥향은 눈물을 머금은 채 말을 이었지요. 화연마님께서 바깥 사내와 사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판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도 믿기지 않아 망설였습니다만 어제 화연 마님의 방에서 몸종 금비가 수상한 물건을 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자의 놀이개와 편지였습니다. 옥향은 교묘하게 거짓말을 꾸며냈습니다. 금비는 화연 마님에게 충성스러운 몸종이었으니
그녀를 끌어들이는 것도 옥향의 계략 중 하나였지요. 증거가 있는가? 화연 마님의 침구 밑을 살펴보시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아직 그대로 있을 테니. 이판서는 분노에 차 즉시 화연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그는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가 화연 마님을 호통쳤지요. 화연,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화연 마님은 갑작스러운 남편의 등장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날이 무슨 일이십니까? 갑자기 이러시면 침구를 들추어라. 이판서의 고함에 화연 마님은 당황했지만 시키는 대로 침구를 들추었습니다. 그 순간 푸른빛 놀이개와 편지가 드러났지요. 화연 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엇이오? 날이, 저는 이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어찌 제 침구 밑에. 변명하지 마라. 내가 누구와 사통하였는지 모두 고백하여라. 이판서는 편지를 집어들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화연과 어떤 남자 사이의 은밀한 연서처럼 교묘하게 쓰여 있었지요. 화연 마님은 공포에 질려 손을 내저었습니다. 날이,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그런 편지를 쓴 적도 받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판서의 분노는 이미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는 화연 마님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뜰로 나갔지요. 너 같은 더러운 여자는 내 집에 둘 수 없다. 당장 나가라. 화연 마님은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날이, 제발 믿어주십시오. 저는 결백합니다. 하지만 이판서는 귀를 막은 채 화연 마님을 마당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하인들이 놀라 모여들었고 그 중에는 무영도 있었지요. 무영은 충격에 빠져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들으시오, 모두. 이 여자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다. 외간 남자와 사통한 죄로 내 집에서 내쫓으니 누구도 그녀를 돕지 말라. 이판서는 화연 마님의 머리에 쓰고 있던 족두리를 거칠게 벗겨 던졌습니다. 그것은 신분의 상징을 빼앗는 행위, 즉 이혼을 의미하는 것이었지요. 화연 마님은 땅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날이, 제발, 저는 결백합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판서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명령했지요. 이 여자의 짐을 모두 내던져라. 단 한 벌의 옷만 허락한다. 하인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연 마님의 짐은 대문 밖으로 던져졌고 그녀는 겨우 한 벌의 옷만 걸친 채 쫓겨나게 되었지요. 무영은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화연 마님의 억울함을 알았지만 한낱 머슴이 주인의 결정에 맞설 수는 없었지요. 그래도 그는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날이, 마님께서는 결백하십니다. 제가 어제 도삼이 마님의 방에 몰래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판서는 무영을 향해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감히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냐? 너도 함께 쫓아내고 싶은가? 무영은 굴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도삼이 마님의 침구 밑에 무언가를 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판서의 눈에 살기가 서렸습니다. 내 놈도 당장 내 집에서 사라져라. 감히 주인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다니. 결국 무영도 화연 마님과 같은 날 이판서의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화연 마님은 대문 밖에 홀로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양반가의 마님에서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었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무영은 화연 마님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다가가고 싶었지만 화연 마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불안했지요. 그래도 그는 화연 마님을 이대로 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무영은 조심스레 다가가 화연 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화연 마님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눈물이 가득했지요. 무영, 너마저 쫓겨났구나. 괜찮습니다, 마님. 제게는 갈 곳이 있습니다. 마님께서도 함께 가시지요. 화연 마님은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집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고
특히 남자와 단둘이 어딘가로 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자는 것이냐, 무영아? 제가 살고 있는 오두막입니다. 작지만 비와 바람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화연마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지요. 그곳으로 가자. 무영은 화연마님의 짐을 들어 어깨에 메고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북촌을 떠나 한양의 외곽으로 향했지요. 길은 멀고 험했으며 화연마님은 평생 걸어본 적이 없어 발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지요. 며칠을 걸어 마침내 두 사람은 도성 밖 깊은 산속에 있는 무영의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초라한 집이었지만 화연 마님에게는 안식처가 되었지요. 마님, 이곳이 제 거처입니다. 작고 초라하지만 고맙다, 무영아.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다니. 화연 마님은 피로에 지친 몸을 겨우 움직여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몇 날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고 끝없는 걸음에 지쳐 있었지요. 무영은 그런 화연 마님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먼저 쉬십시오. 제가 먹을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무영은 재빨리 밖으로 나가 산에서 나무를 뜯고 근처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그는 솜씨 좋게 음식을 만들어 화연 마님께 드렸지요. 마님, 드십시오. 비록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화연 마님은 무영이 건넨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소박한 식사였지만 그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지요. 고맙구나, 무영아.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찌 되었을까? 화연 마님은 눈물을 참으며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화연 마님은 무영이 만든 작은 침상에서 깊은 잠에 빠졌고 무영은 밖에서 그녀를 지켰지요. 날이 밝고 또 밝았습니다. 화연 마님은 점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녀는 평생 귀하게 자라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해야만 했죠. 무영은 그녀를 인내심 있게 가르쳤습니다. 마님, 이렇게 쌀을 씻으시면 됩니다. 물고기는 이렇게 손질하는 것이요. 나물은 이렇게 다듬어야 합니다. 화연 마님은 비록 서툴렀지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녀의 손은 곱고 부드러웠으나 점차 거칠어지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에 조금씩 적응하며 자신의 강인함을 발견해 갔지요. 무영은 낮에는 인근 마을에 나가 품을 팔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결코 화연 마님에게 무례하게 굴지 않았고 항상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신분을 뛰어넘는 애틋함이었지요. 한편 이판서의 집에서는 옥향이 그토록 바라던 안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화연마님이 쓰던 방으로 옮겨와 호화롭게 지냈지요. 하지만 그녀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옥향은 이판서의 재산을 마음껏 탕진하기 시작했고 사치와 행락에 빠져들었지요. 양자야, 오늘은 어떤 비단을 살까? 아씨, 이미 지난달에 너무 많은 비단을 사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판서 댁의 안주인인데 비단 몇 필 사는 게 무슨 대수냐. 옥향은 점점 더 방자해졌고 이판서조차 그녀를 제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판서 역시 조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요. 그의 정적들이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었고 이판서의 지위는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화연 마님과 무영이 함께 생활한 지도 어느덧 석 달이 지났지요. 화연 마님은 이제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오히려 이전의 생활보다 더 자유롭고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친정어머니에게 배웠던 약초 지식을 되살려 주변 산에서 약초를 캐기 시작했지요. 무영아, 이 풀은 열을 내리게 하는 약초란다. 내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지. 무영은 화연 마님의 지식에 놀라워했습니다.
마님께서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군요. 어릴 적 어머니를 따라 약초를 캐러 다녔던 기억이 나는구나. 그때는 그저 놀이처럼 여겼는데 이렇게 쓸모가 있을 줄이야. 화연 마님은 약초를 말려 보관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아픈 마을 사람들을 위해 약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손맛이 좋다는 소문이 퍼져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무영은 오랫동안 품어왔던 비밀을 화연 마님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두막 앞 작은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마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화연 마님은 고개를 돌려 무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무영아? 사실, 저는 단순한 머슴이 아닙니다. 화연 마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지요. 저는 본래 무관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문이 영무에 휘말려 몰락하게 되었지요. 부모님과 형제들은 모두 처형되었고 저만 간신히 도망쳐 목숨을 건졌습니다. 화연 마님은 충격에 빠져 무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이판서 댁에서 머슴으로 일하게 된 것이오? 네, 마님. 저는 언젠가 가문의 누명을 벗기고 원수를 갚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무예를 갈고 닦고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무영은 천천히 일어나 나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나무를 내리쳤고 굵은 나뭇가지가 단번에 부러졌지요. 화연 마님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대의 무예가 이토록 뛰어난 줄이야. 마님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마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님께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셨으니 함께 명예를 회복했으면 합니다. 화연 마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영의 말을 곱씹어 보았지요. 억울한 누명, 그리고 명예 회복. 그녀 역시 한시도 잊은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무영아, 내 말이 맞다. 나 역시 이대로 쓰러질 수는 없구나. 내 억울함을 풀고 나를 모함한 자들에게 응징을 내려야겠다. 화연 마님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서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연약한 마님이 아니었지요. 이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강인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영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우선 이판서 댁의 상황을 알아봐야 합니다. 옥향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이판서의 처지는 어떤지 알아야 합니다. 화연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부터 시작하자.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영은 뛰어난 무예로 밤사이 이판서 댁에 몰래 잠입하여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지요. 화연 마님은 자신의 약초 지식을 활용해 특별한 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밤, 무영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어둠을 이용해 이판서 댁의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지요. 익숙한 저택의 구조를 이용해 그는 쉽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무영은 조심스럽게 옥향의 처소 가까이 다가갔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양자야, 오늘 또 얼마나 썼니? 아씨, 오늘은 은자 50냥을 쓰셨습니다. 아이고, 별것도 아니네. 내일은 더 좋은 비단을 사러 가야겠어. 옥향의 목소리는 득이양양했습니다. 무영은 그녀가 이판서의 재산을 마구 탕진하고 있음을 확인했지요. 그는 조금 더 머물다가 이판서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이판서는 홀로 방에 앉아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조정에서 온 문서들이 쌓여 있었고 그는 한숨을 내쉬며 그것들을 읽고 있었지요. 무영은 창틈으로 들여다보며 문서의 내용을 훔쳐보았습니다. 그것은 이판서가 정적들에게 둘러싸여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음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무영은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고 판단하고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밤새 달려 오두막으로 돌아왔고 화연 마님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지요. 마님, 옥향은 이판서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고 이판서는 조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연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때가 왔구나. 내가 만든 약초가 쓸모가 있을 것이다. 화연 마님은 며칠 동안 준비해온 특별한 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풀어지게 하고 진실을 실토하게 만드는 기묘한 효과가 있는 것이었지요. 이 향을 피우면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말하게 된다. 옥향이 자신의 계략을 실토하게 만들어야 해. 무영은 감탄했습니다. 마님의 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화연 마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판서 댁에 들어갈 방법이야. 특히 큰 연회가 있을 때 들어가면 좋을 텐데. 무영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판서가 일주일 후에 큰 연회를 열 예정입니다. 조정의 대신들을 초대하여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려는 것이지요. 그래, 그때가 좋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두 사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화연 마님이 문득 생각났다는 듯 말했지요. 무영아, 혹시 과거 이판서 댁에서 함께 일하던 하인들 중 옥향에게 모함을 받아 쫓겨난 이가 있지 않을까? 무영은 눈을 빛냈습니다. 있습니다. 옥향이 들어온 후 여러 하인들이 쫓겨났는데 그중 박씨라는 이가 있습니다. 그는 예전에 이판서 댁의 주방에서 일했지요. 그를 찾아보자. 아마도 우리의 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무영은 박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여러 곳을 수소문한 끝에 박씨가 한양 외곽의 조그만 주막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지요. 무영은 즉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주막에 도착한 무영은 박씨를 발견했습니다. 박씨는 무영을 보자마자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지요. 아이고, 무영 아우. 자네도 쫓겨났구먼. 네, 박형. 오랜만입니다. 두 사람은 한적한 곳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무영은 조심스럽게 자신과 화연 마님의 계획을 털어놓았지요. 형, 우리가 억울하게 쫓겨난 것처럼 화연 마님도 억울한 누명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진실을 밝히고 싶은데 도와주시겠습니까? 박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나도 그 옥향이란 계집에게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쫓겨났다. 그녀가 이판서의 귀중한 술잔을 깨뜨리고는 내 탓으로 돌렸지. 내가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돕겠네. 무영은 기뻐하며 박 씨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형, 정말 고맙습니다. 이판서의 연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럼 마침 연회 때면 주방의 일손이 부족해 임시로 사람을 쓰곤 하지. 내가 그쪽으로 이야기해 놓겠네. 그렇게 무영과 화연 마님은 박 씨의 도움으로 이판서의 연회에 잠입할 수 있는 길을 얻었습니다. 화연 마님은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는 하녀로, 무영은 임시 고용된 호위, 무사로 변장하기로 했지요. 연회 당일 이판서의 저택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장식되었습니다. 조정의 고관들이 속속 도착했고 이판서는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요. 옥향 역시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안주인으로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화연 마님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변장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검댕을 묻혀 피부를 거무스름하게 만들고 머리는 투박하게 묶었지요. 누구도 그녀가 한때 이판서의 아내였던 화연 마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무영 역시 수염을 기르고 갓을 깊게 눌렀어 자신의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지요.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화연 마님은 자신이 만든 특별한 향을 품에서 꺼냈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나르는 척하며 연회장 곳곳을 다니며 은밀하게 향을 피웠지요. 그 향기는 너무 은은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향이 퍼지기 시작하자 연회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평소보다 더 말이 많아졌고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했죠. 특히 옥향은 술기운과 함께 향의 효과에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이판서가 옥향을 불러 앉혔습니다. 옥향아, 오늘 우리 집 연회가 성대하지 않은가? 옥향은 희죽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나리. 모두가 부러워하고 있어요. 특히 제가 안주인이 된 후로 더욱 화려해졌지요. 이판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우리 집안을 잘 이끌어주고 있구나. 그때 화연마님은 옥향의 뒤로 다가가 살짝 속삭였습니다. 아씨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리 영리하게 화연마님을 내쫓으셨는지. 옥향은 향의 효과와 술 기운에 취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흐흐, 그것은 내 머리가 좋아서지. 내가 도삼이랑 짜고 화연의 방에 놀이개랑 가짜 연서를 숨겨뒀다니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 화연마님은 조금 더 밀어붙였습니다. 아씨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흐흐. 나는 원래 머리가 좋아. 이판서가 가장 용서하지 못하는 게 바람기라는 걸 알았거든. 그래서 화연이 외간 남자와 사통했다고 믿게 만든 거지. 도삼이 가짜 연서를 썼는데 이판서는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다니까? 옥향의 말소리가 점점 커졌고 주변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판서도 옆에서 옥향의 말을 듣고 있었지요. 무슨 소리냐? 옥향아? 옥향은 이판서를 보고도 여전히 취한 상태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리. 내가 얼마나 영리하게 화연을 내쫓았는지 모르시겠어요? 그 여자는 정말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어요. 내가 다 꾸민 거라니까? 이판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옥향에게 집중되었지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옥향은 여전히 향과 술에 취해 실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도삼이랑 짜고 화연의 방에 놀이개랑 편지를 숨겨뒀다니까요. 그 여자는 정말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하지만 나리는 내 말을 고지곳대로 믿으셨지. 흐흐흐. 이판서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 천하의 요물.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옥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연회장은 발칵 뒤집혔고 조정의 대신들은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내가 내 놈에게 속았단 말이냐? 화연이 억울하게 쫓겨났다는 것이냐? 옥향은 이제야 정신이 조금 들었는지 겁에 질려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요. 나리.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건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판서는 크게 호통쳤지요. 도삼을 당장 잡아오라. 하인들이 달려가 도삼을 끌고 왔습니다. 도삼은 겁에 질려 있었지요. 네, 내가 옥향과 짜고 화연을 모함했느냐? 도삼은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그 역시 향의 효과에 취해 있었기에 결국 진실을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네, 옥향 아씨가 은자를 주며 시켰습니다. 이판서는 분노로 떨며 외쳤습니다. 당장 이 둘을 가두어라. 내일 관가에 넘길 것이다. 하인들이 옥향과 도삼을 끌고 나가는 동안 연회장은 술렁거렸습니다. 이판서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그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이니까요. 그때 화연마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검댕을 닦아내고 머리를 풀어헤쳐 원래의 모습을 드러냈지요. 이판서 나리 오랜만입니다. 이판서는 눈을 크게 뜨고 화연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화연? 네, 바로 접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났던 당신의 아내지요.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판서는 땅에 엎드려 화연마님에게 용서를 빌었지요. 화연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돌아와 다오.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테니. 화연마님은 차가운 눈빛으로 이판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리께서는 저를 의심하셨고
한마디 변명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나리와 다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판서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화연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다만 제 명예만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겠습니다. 화연 마님은 고개를 돌려 무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영은 이미 변장을 벗고 그녀 곁에 서 있었지요. 화연 마님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구해준 은인입니다. 이제 저는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이판서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연 마님은 미련 없이 무영의 손을 잡고 연회장을 떠났지요. 두 사람은 이판서 댁을 나와 밤길을 걸었습니다. 마님, 이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화연 마님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마님이라 부르지 마라, 무영아. 나는 더 이상 이판서의 아내가 아니니까. 그럼 화연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화연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불러다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멀리 남쪽으로 내려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지요.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작은 초가집 앞에는 청양당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곳은 화연과 무영이 함께 운영하는 약초방 겸 찻집이었지요. 화연은 이제 마을에서 약재와 차에 능한 현명한 여인으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을 활용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고, 차를 즐기는 이들에게 좋은 차를 대접했지요. 무영은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화려한 양반의 삶은 살지 못했지만 서로를 사랑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더욱 단단해졌고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요. 어느 봄날 화연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무영이 들에서 돌아와 그녀 곁에 앉았지요. 오늘도 많은 손님들이 다녀갔소? 화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저 멀리 한양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이들이 있더구나. 한양이라 가끔 그곳이 그립지 않소? 화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나는 지금 이 모습이 가장 행복하단다. 무영은 화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역시 그러오. 화연 씨와 함께하는 이 평범한 삶이 내게는 가장 큰 행복이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지요. 뒷뜰에서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화연과 무영 사이에서 태어난 5살 된 아들 수호였지요. 수호는 부모의 좋은 점을 모두 닮아 건강하고 총명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수호가 작은 꽃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화연은 아들을 품에 안고 꽃을 살펴보았지요. 이것은 금년화란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꽃이지. 정말요? 그럼 어머니가 약으로 쓰실 수 있어요? 그래, 이 꽃으로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단다. 무영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지요. 한때는 복수심에 불타 살았지만 이제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한편 한양의 이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옥향의 계략이 밝혀진 후 조정에서의 지위를 잃고 낙향하였습니다. 그의 재산은 옥향에 의해 상당 부분 탕진되었고 남은 생애를 외롭게 보내야 했지요. 그는 종종 화연을 그리워했지만 이미 그녀는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난 뒤였습니다. 화연과 무영의 이야기는 점차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억울하게 소박맞은 양반가의 마님이 한낱 머슴과 함께 새로운 삶을 개척했다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지요. 그것은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이자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강인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화연과 무영은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들 수호는 어엿한 청년이 되어 부모의 뒤를 이어 약초방을 운영하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화연과 무영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연아, 후회는 없소. 무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화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지요. 단 한 번도 없었소, 무영. 당신과 함께한 이 삶이 내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젊은 날의 사랑이 깃들어 있었지요. 이렇게 화연과 무영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들은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지요. 옛 이야기에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결국 올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뜻이지요. 화연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고 그녀는 더 큰 행복을 찾았습니다. 무영 역시 자신의 과거를 뛰어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요.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억울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런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면 언젠가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화연과 무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